영상은 유튜브에 올릴 거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또. 자, 먼저 우리가 진도를 나갔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3학년이 될 거기 때문에 오투 3-1을 배우고 있었어. 맞지? 그리고 단어는 총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습니다. 1단원에서 배웠던 게 뭐가 있죠? 자, 일단은 뭐 배웠죠? 화학변화였죠? 화학 반응이 뭔지, 물리 변화가 뭔지, 화학 반응식까지 우리가 적어보고요. 맞지? 그 반응에서 물리 변화든 화학 반응이든 어떤 규칙이 있는지.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법칙 3가지가 있었죠. 대표적인 거.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들이 어떻게 나오고 들어오는지, 에너지 변화. 아무튼 우리는 화학에 대해서 배웠어요. 1단원은 화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2단원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인데요. 앞에 있는 부분 조금 나갔어요. 2단원은요 화학, 물리, 생명, 지구과학 중에서 지구과학이에요. 그러니까 2단원에 나오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공기. 첫 번째 나왔던 게 뭐가 있었죠? 지표로부터 몇 킬로미터까지? 1000킬로미터까지를 우리가 공기가 있는 영역, 대기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들은 보통 어디에 밀집되어 있다? 바닥에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적어집니다. 중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약간 이렇게 되는 것도 있네요. 위로 갈수록 위에 있는 층일수록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온도가 밤낮 온도 차이가 커요. 아무튼 이런 대기권에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기체는 뭐가 있을까요? 순서대로 4개 얘기하면 질소, 질산, 아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체들에 대해서 배웠고 78%가 질소, 산소는 21%죠. 2개 더하면 99%, 나머지는 약 1%였어요. 아무튼 대기권이 있는데 이 대기권을요 온도에 따라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에 따른 변화를 봤어요.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바뀌어? 낮아지고 올라가고 낮아지고 올라가고 온도에 의해서 층이 4개로 나눠졌어요. 이 대기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점점 따뜻하게 해주는 온실 기체가 증가할 거예요.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온실 기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산화탄소였어. 그거 말고도 또 뭐가 있었지? 메테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증기 등등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저번에 봤고요.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있었어. 뭐 복사 평행도 우리가 배웠지만 아무튼 그 현상 4가지 뭐가 있었지? 태야. 한 3가지만 얘기해볼까요? 첫 번째. 현상이다. 지구가 따뜻해지면 물이 들어오니까 뭐가? 해수면이 상승하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육지 면적이 잠기니까 감소하고요. 그리고 뭐 날씨가 막 계속 바뀌어요. 뭐가 있다? 기상이변이 있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대략적인 거. 아무튼 지구가 대기권이 있는데 이 대기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실제로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고 눈이 오는 강수 현상, 기상이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비가 내리고 눈이 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기상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배우고 또 날씨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 단어는요, 대기권과 구름 만들어지는 과정과 날씨에 대해서 배우는 단어입니다. 아직 수업 시작 안 했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번에 용어 정리만 간단히 했는데 책 페이지가 몇 페이지? 제가? 넘기시고요. 이게 그래도 영상에 올라가니까 페이지는 좀 알려줘요. 58. 좋습니다. 58페이지. 오늘도 책이 없어가지고 지금 공전 책을 못 주네. 프린트물에 요약 정리했으니까 참가 좀 되고요. 자, 온통 58페이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구름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떻게 기체들이 물방울로 바뀌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 나왔던 용어 하기 전에 58페이지 위에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대기 중에 물입니다. 선생님 중 프린트물은 한 장을 끼 넘기시고 두 번째 장 프린트물을 보시면 되죠. 2번. 대기 중에 물. 대기 중에 물. 오늘 혀가 너무 붓네요. 사람을 안 만나니까 수다를 안 떨잖아. 맨날 입 다물고 있으니까. 자, 대기 중에 물 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증발과 응결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저번에 했던 용어 기억납니까? 증발이 뭐고요? 응결이 뭐예요? 라는 용어를 간단하게 봤습니다. 물컵에 물을 담아놨는데요. 일주일 지나고 보니까 이 물의 높이가 낮아졌어요. 이 물 어디 갔어요? 여기에 있던 물이요. 공기 중으로 날아갔어요. 물이 뭐로 바뀌었다? 수증기로 바뀌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물의 높이가 낮아졌네요. 이렇게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증발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응결은 뭐냐면 반대예요. 그 목욕탕에 가면 이게 공간이야. 목욕탕 공간. 그 천장 위에 보면 물방울 이렇게 맺혀져 있지 않아요? 맞지? 그리고 막 거울 보면 거울에도 막 물방울 이렇게 맺혀져 있던데? 이게 손을 닦아야 되는데? 목욕탕 혹시 가본 적 있어요? 코로나 터지고 목욕탕 가기 싫던데? 집에서 막 때 뺏긴다고 뭐 택배밥? 뭐 이런 비누 막 사가지고 했었는데 아무튼 이 물방울이 어디서 온 걸까요? 이 물방울 물이 어디서? 물 뿌렸나? 물 뿌릴 수 있죠. 근데 이거 어디서 온 걸까요? 주변에 있던 수증기가요. 여기 온도가 차가우니까 뭐로 바뀌었다? 액체로 바뀐 거예요. 물방울로. 수증기라는 기체가 뭐로 바뀌었다? 액체인 물방울로 변했네요. 이렇게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응결되었다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즉, 액체가 기체로 바뀌면 증발, 기체가 액체로 바뀌면 응결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증발이 있으면 비교를 할 수 있는 용어가 하나 더 있어요. 끓음이에요, 끓음. 어제 짜파게티 2봉지 끓였어요. 면 끓여가지고, 물 끓여가지고, 면 투하시키고, 빨리 샤워한다고 들어갔다 나오니까 다 부러져 있더라고. 진짜 맛이 없더라고. 엄청 맛없는데 다 먹었어요. 꾸역꾸역. 요즘에는 야식도 거의 안 먹고 좀 나름 간헐적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먹자고 했는데 진짜 엄청 맛없더라. 근데 끓으면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 냄비에서 물이. 그럼 여기 있는 물이 뭐로 바뀌는 거야? 수증기로 바뀌는 거잖아. 끓음도.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면 증발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요거 알면 더 열심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끓음은요, 전체적인 온도가 100도가 됐을 때 기체로 바뀌는 거죠. 표면에 있는 물방울이 이렇게 기체로 바뀌는 것은 증발이라고 하고요. 표면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물에서
기체로 바뀌는 것은 끓음이라고 합니다. 요 차이점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증발, 응결, 끓음을 비교하면서 한번 용어 정리를 해봤어요. 됐습니까? 아직도 이제 시작이죠.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하면서 결국은 이제 배울 게 뭐냐면요. 이 공간에 하나의 부피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개수는 정해져 있대요. 이 강의실 교실에요. 날아다니는 기체들이 있잖아. 근데 어떤 기체? 수증기. 이 수증기라는 기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대요. 오케이? 정해진 부피에 수증기,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뭔지 몰라도 이 부피가 몇 리터인지 몰라도 내가 이 부피를 1kg을 가지고 왔어. 1kg의 공기 덩어리를 가지고 왔어요. 부피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개수는 몇 개 들어간다? 10개 들어갈 수 있대요. 됐습니까? 근데 이걸 개수라고 적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질량으로 한번 내가 적어볼게요. 공기 1kg를 가지고 왔을 때 이때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질량은요 10g이라고 해볼까? 예를 들어서 10개가 10g이라는 뜻은 아니야. 이 부피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10g이 들어갈 수 있네요. 오케이? 10g을 들어갈 수 있는데 나는 10g만큼 다 넣어줬어. 수증기를 10g을 다 넣어줬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다 들어갔으니까 얘는 꽉 찬 상태지. 이걸 무슨 상태로 갈까요?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최대로 넣을 수 있는 공기의 질량만큼 다 넣어줬어. 다 들어갔어. 이건 포화 상태입니다. 수증기가 최대로 넣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구나. 무슨 상태? 포화 수증기량이 바로 10g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10g을 넣을 수 있는데 나는 몇 g만 넣겠다? 4g만 넣어줄게요. 10g 들어갈 수 있는 공기인데 4g 수증기만 넣었어. 그러면 10g 다 넣었을 때보다 습할까 건조할까? 수증기야. 여기 안개 낀다고 설명하는 게 맞을까? 아닌데 그래도 약간 습하고 건조하다 이런 것들이잖아. 더 습해질까요? 건조해질까요? 건조해지죠. 맞죠? 건조해지겠네. 10g을 넣을 수 있는데 제대로 4g밖에 안 들어갔어. 덜 들어갔지? 포화가 있으면 무슨 상태일까? 덜 들어갔으니까 불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불포화 상태지만 지금 현재 들어있는 수증기량을요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현재 있는 수증기량이다. 현재 수증기량이라고 하겠죠. 글씨 왜 이래? 그리고 실제로 들어있는 수증기량이니까 실제라고 적어도 되겠죠. 실제 수증기량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게 얼마다? 4g이라는 거지. 얘는 지금 포화 상태구나. 10g 다 넣어주면 포화 상태, 4g만 넣어주니까 불포화 상태. 14g 다 던져버려. 다 때려 넣어. 이 무슨 상태다? 가포화 상태라고 하겠지. 이해됐어요? 근데 가포화 상태로 팍 넣어줘봤자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건 몇 g이야? 10g이잖아. 10g만 여기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의자가 몇 개예요? 막말로. 이 의자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투명 의자 하면 되잖아요. 책상 지금 몇 개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한 세 줄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의자가 12개니까요. 몇 명이 들어올 수 있죠? 12명. 네, 선생님도 있습니다. 13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13명이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서 15명이 들어왔어. 그러면 몇 명은? 2명은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지. 맞지? 자, 누구만? 12명만 앉을 수 있죠. 12명만 앉으니까 12명은 어떻게 여기 공기 중에 존재하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구석탱이에 찝으러 있어야지 뭐. 됐습니까? 아, 수증기 상태로 존재하지 못하고 남은 아이들 4g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액체 상태로 물방울로 존재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머, 수증기가 뭐로 바뀌죠? 물방울로 바뀌죠. 이걸 뭐라고 했어? 응결이라고 하죠. 응결된 양이 얼마야 그러면? 4g이라는 거지. 그래서 응결량은 4g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그래프는요, 이거입니다. 정해진 부피 안에 1kg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을 현재 수증기량 또는 실제 수증기량이라고 하고요. 넣을 수 있는 만큼 그만큼만 다 넣어주면 포화 상태, 덜 넣으면 불포화 상태, 더 넣어주면 다 포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물방울로 존재하겠다. 자,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응결량을 억지로 이렇게 끼워서 넣은 거고요. 자, 우선 이 프린트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발과 응결이라는 용어가 나오겠죠. 자, 증발은 물이 수증기로 바뀐다. 액체가 기체로 바뀐다. 똑같은 얘기죠. 밑에 있는 응결은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뀐다. 기체가 액체로 바뀐다. 자, 밑에 포화 상태와 불포화 상태다. 자, 최대로 포함하고 있으면 포화 상태. 적혀져 있죠. 불포화는 적은 양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을 때 불포화 상태라고 한다. 당연한 거고요. 증발과 끓음은 아까 설명했고 오른쪽에 포화 수증기량 해서 있습니다. 포화 수증기량의 뜻이 뭐다? 기준이 공기 1kg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량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해요. 오늘 컨디션 너무 좋네요. 계속 달려도 되겠어, 네 친구. 자, 그래서 그래프가 한 개 나와 있죠. 이 그래프까지 이제 보면서 봅시다. 온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이 바뀝니다. 지금 기체들은요,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많이 받아. 피스톤 주사기에다가 공기를 넣어주고 입구를 막고요. 뒤에서 눌러주면요, 공기가 압축돼요. 압력에 의해서 변화가 크다고요. 기체는 액체 고체 넣어놓고 눌러봤자 안 바뀌어요. 물 채워놓고 피스톤 주사기 눌러봤자 부피 변화 별로 없잖아. 하지만 기체는요, 온도와 압력의 변화가 커요. 아, 기체라는 건 온도와 압력의 변화가 크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할 때 온도와 압력을 똑같은 조건으로 맞춰놓고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온도가 올라간다면 이 물체의 부피는 커져요. 공기의 부피는 커져요. 왜 그럴까요? 이 공간이 있어요. 공간을 그냥 이 가상의 경계면으로, 경계선으로 그려봤어요. 근데 여기 볼로 틀어가지고 뜨끈뜨끈하게 만들게. 그럼 이 공기가 따뜻해지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기체들이 있을 거예요. 입자. 이마들이 열을 받았으니까, 열을 받았다는 건 에너지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보다 속도가 더 빨라져요. 처음에 이렇게 움직이던 친구들이요, 열을 받았다, 에너지를 받으면요 어떻게 된다?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이동하는 횟수가 더 많겠지. 즉 부피가 더 커져요. 이 기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더 커진다는 거죠. 이건 내 맘대로 그냥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냥 설명할게. 아니, 공기 1kg를 가지고 왔어. 20도일 때 공기 1kg 들고 오니까 부피가 이거라고 쳐봐. 그럼 온도가 더 올라가서 30도일 때, 30도일 때 1kg 공기 부피가 더 커요. 풍차도 더 활발하고요. 공간이 더 넓어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20도일 때 1kg 공기 덩어리, 1kg
덩어리인데 20도일 때 수증기가 많이 들어갈 수 있을까? 30도일 때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을까? 30도일 때 부피 더 크니까요. 30도일 때 공기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이해시키기 위해서 야매법으로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이딴 설명은 어디로 잘 못 들어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할 게 뭐냐면 20도일 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이 10g이네. 30도일 때 공기 1kg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이 20g이네. 이런 식으로 적는다면 여기에서도 적을 수 있겠지. 온도에 따른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 기준은 뭐다? 공기 1kg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입니다.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은 뭐라고 했어요? 포화 상태일 때의 수증기량이죠. 최대로 들어간다. 이게 포화 상태잖아요. 포화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수증기량이잖아. 포화 수증기량. 이렇게 적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보겠습니다. 20도일 때는요. 얼만큼 들어갈 수 있다? 얼만큼? 10g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잠아요? 잠으면 안 돼요. 자, 30도일 때는요. 얼만큼 들어간다? 그럼 좀 이상한가? 20g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온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을 전부 찍어놓고 나니까 얘 연결시켜주면 이게 뭐다? 포화 곡선입니다. 지금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만 점 찍었잖아. 포화 상태의 점들만 찍었잖아요. 그러면 이 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포화 상태잖아. 그래서 이 물질의 포화 곡선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을 온도에 따라서 점 찍어서 연결시킨 포화 곡선을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됐습니까? 잠깐만 쉬는 타임. 한 분만 시작하겠습니다.